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알려주는 경제 누렁이입니다. 다들 어전을 잠은 좀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 주가 보시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서 밤잠 설친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프리장에서 15% 넘게 뚝 떨어지는 걸 보니 저도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런 폭락이 나온 건지, 이게 조비라는 기업 자체에 구멍이 난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풍파인 건지 오늘 저 경제 누렁이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6년 1월 28일 일장 마감 후에 터져나온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월 29일에 구체적인 발행 조건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규모가 상당합니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약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6천억 원이나 되는 자금을 새로 당겨오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주들을 힘들게 한 건 바로 발행 가격이었습니다. 보통주 공모가가 주당 11.35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발표 전날 종가가 13.47달러였습니다. 으니까 시장 가격보다 15%나 저렴하게 기관들에게 주식을 넘겨준 셈입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데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대형 악재로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가 어제의 폭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번 조달 방식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기술적인 부분이 바로 델타 오퍼링이라는 개념인데요. 이름은 생소하지만 쉽게 말해 주관사인 모건 스탠리가 주식을 빌려와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당장 새로운 주식을 찍어내는 방식은 아니라서 즉각적인 희석은 아니지만, 문제는 기관들이 하락 리스크를 막으려고 합법적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게 길을 터준 셈이죠. 조비 스스로도 투자 설명서에 이 방식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미리 명시했을 정도입니다. 즉 단기 수급 측면에서는 피할 수 없는 하락 요인이 맞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조비가 왜 하필 지금 주가 하락이라는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큰 돈을 당겨온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단순히 돈이 없어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승기를 완전히 굳히기 위한 전략적 승부수라고 분석합니다. 이번 조달을 통해 조비가 확보한 전체 실탄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보유 중이던 약 10억 달러에 이번에 들어온 12억 달러를 더하면 이제 조비의 주머니에는 무려 22억 달러, 한화로 약 3조 원에 달하는 현금이 충전된 것입니다. 한 분기에 2억 달러 정도를 쓴다고 가정해도 2027년까지는 자금 걱정 없이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아주 든든한 방패를 얻은 셈인 거죠. 그럼 이 3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은 어디에 쓰일까요? 가장 중요한 사용처는 FAA 인증의 마지막 관문인 TIA 테스트입니다. 조비는 지금 5단계 인증 과정 중에서 가장 험난하다고 알려진 마지막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2026년 올해 안에 FAA 조종사가 직접 조비 기체에 타서 최종 안전성을 점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현재 5대의 인증용 기체를 동시에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제작비와 전문 인력 인건비를 이번 자금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또한 2026년 1월 7일에 발표했던 오하이오주 제조시설 확장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는 실험실 수준을 벗어나 공장에서 UAM을 대량 생산하여 실제 양산의 체계를 완벽히 갖추겠다는 의지입니다. 조비는 2027년까지 기체 생산 능력을 현재의 2배 수준인 월 4대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의 가용 부지를 활용해 연간 최대 500대까지 양산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자금 조달은 미래 대규모 양산을 위한 성장통인 셈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안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캡트콜이라는 일종의 보험 계약인데요. 조비는 이번에 약 700억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주가가 22.70달러까지 오르는 동안 발생하는 주식 희석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회사 측에서도 우리 주가가 조만간 22달러 선은 충분히 넘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입니다. 사실 1조 원 넘는 거금을 태운 기관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11.35달러라는 낮은 가격에 들어온 것은 조비의 기술력이 결국 20달러 이상으로 갈 거라는 확실한 계산이 끝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조비는 예전부터 글로벌 파트너십을 아주 탄탄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2024년 10월 2일에 토요타로부터 5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2025년 5월 27일에 1차 투자금인 2억 5천만 달러가 통장에 성공적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처럼 조비는 단순히 말로만 미래를 그리는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깐깐하기로 유명한 기업들로부터 실력을 검증받고 자금을 끌어오는 저력이 있는 회사인 거죠. 이번 자금 조달 역시 2026년 두바이 상업화와 미국 서비스 시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미리 사둔 전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의 폭락은 숫자로만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달의 목적과 기업의 펀더멘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망할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UAM 같은 신산업에서는 단순히 기체가 예쁜 회사가 아니라 서비스가 안착할 때까지 지갑이 마르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놈이 결국 승리합니다. 조비는 이번에 그 생존 티켓을 확실하게 거머쥐었습니다. 물론 FAA 인증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두바이 상업 운항에 차질이 생길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3조 원의 실탄을 보유한 조비와 당장 다음 달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경쟁사들은 이제 차원이 다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주가가 기관 공모가인 11.35달러 근처까지 내려왔다면 오히려 여기가 아주 강력한 바닥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보다는 기업이 가진 실탄과 그 돈이 정확히 어디로 쓰이는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비는 이제 실험실을 나와 진짜 공장이 되고 하늘을 나는 택시가 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2026년 남은 기간 동안 조비가 어떤 결과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지 차분하게 지켜보았으면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경제누렁이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부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 깊이 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